안녕하세요. 요즘 돈 관리 참 머리 아프시죠?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통장 잔고는 자꾸 줄지? 은퇴 준비, 막막하다. 뭐 이런 고민들. 그래서 재무 설계사 한번 찾아볼까?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. 근데 광고 보면 다 번지를 하잖아요.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?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실력 있는 재무 설계사 고르는 세 가지 기준,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사실 그 이상적인 재무 설계사라고 하면요. 단순히 뭐 상품 파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 자금이라든지 뭐 집 사는 거, 은퇴 설계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획을 같이 짜는 뭐랄까, 재무 주치 같은 역할이죠. 근데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셨듯이 현실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높은 수수료 받으려고 특정 상품만 막 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재무설계사, 그냥 영업사원 아니야? 이런 불신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. 이 점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그런 경험이 좀. 그래서 자료의 첫 번째 기준이 딱 그거네요. 허세를 거르고 실력을 봐라. 몇 달 만에 뭐 몇천 벌었다. 나는 뭐 업계 최고다. 이런 말들이요. 솔직히 들으면 좀 혹하잖아요. 이런 말 대신에 그럼 뭘 봐야 할까요? 핵심은 이거예요. 그 설계사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진짜 집중하느냐.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냥 뭐 부자 되세요? 이게 아니라 은퇴하시면 한 달에 생활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? 자녀분 교육비는 언제쯤 또 얼마나 필요할까요? 이렇게요. 당신의 구체적인 목표, 현재 상황 이런 걸 먼저 묻는지 봐야 하는 거죠. 혹시라도 막 불안감만 자극하면서 소위 그 수수료 맛집이라고 하는 변액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을 너무 강하게 권한다거나 그런 거 좀 경계해야 하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단기 수익 자랑보다는 진짜 내 인생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네요. 그럼 두 번째 기준은 공신력 있는 자격증 확인. 이것도 중요하죠. 자료에서는 특히 AFPK랑 CFP 이 두 가지를 딱 언급하던데요. 이 자격증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? 네, 그 AFPK는 한국 재무설계사 자격이고요. 기본적인 지식이나 윤리,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CFP는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인데 AFPK보다 좀 더 폭넓은 지식에다가 실무 경험까지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 더 상위 자격이죠.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요. 일종의 이 사람 전문가 맞구나 하는 인증 마크 같은 거죠. 그런 인증 마크. 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냥 저 CFP 있어요. 이 말만 드릴 게 아니라 한국 FPSB 웹사이트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지금도 유효하게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. 그냥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유효한지 확인까지. 그렇죠. 왜냐면 자격을 유지하려면 계속 교육도 받고 그 윤리 규정도 지켜야 하거든요. 그만큼 고객 이익을 생각한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요. 오, 그렇군요. 유효기간이란 관리가 중요하네요. 근데요,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뭐 다 믿을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상담할 때 이 자격증 얘기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? 좀 더 실용적인 팁 같은 거 없을까요?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. 맞아요. 자격증이 최소한의 기준은 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죠. 상담할 때 슬쩍 물어보는 거죠. CFP 자격증 있으시군요? 그럼 어떤 윤리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? 라든지 고객 이익 최우선 원칙,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해요. 이렇게요.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좀 엿볼 수 있거든요. 아하, 그런 식으로 대화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. 좋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준. 내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하라. 이건데, 아니, 전문가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. 이게 좀 의외인데요? 왜 그렇죠? 하하, 어떻게 보면 제일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. 자료에서로 짝 꼬집잖아요.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날 제대로 도울 수 있겠어요? 이 질문이 핵심이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 설계를 받고 싶어요.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노후 준비 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는 은퇴 후에 매달 한 300만 원 정도는 현금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지금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한 이 정도 되고 현재 가진 자산은 뭐 이 정도입니다. 이렇게요.
이런 식으로 내 상황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가야 한다는 거죠. 아, 그래야 설계사가 하는 제안이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건지 현실적인 건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그래야죠. 그래야 이게 그냥 상품 추천인지 진짜 나를 위한 조언인지 알 수 있죠. 어떠세요? 청취자님께서는 만약 재무 상담 받으신다면 어떤 목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. 네, 그러게요. 미리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어요. 자,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쭉 들어보니까요. 결국 좋은 재무 설계사라는 건 뭐랄까? 돈을 막 불려주는 마법사가 아니라 내 인생 목표,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딱 파악하고 가진 돈을 어떻게 잘 쓰고 또 잘 불려나갈까? 이걸 같이 고민해주는 파트너네요. 허황된 수익률 약속보다는 내 삶에 기반한 설계를 제시하고 AFPK나 CFP 같은 공인 자격도 확인하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내 상황을 파악하고 가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이거 절대 부자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.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정확합니다. 오늘 살펴본 기준들 물론 다 중요하죠.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바로 그 설계사와의 궁합이랄까요? 관계요. 관계요? 네.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좀 내 민감한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불편하다면 글쎄요. 장기적인 파트너가 되긴 좀 어렵겠죠.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신뢰 그리고 편안함인 것 같습니다. 결국 좋은 재무설계사를 찾는 과정은요. 당신의 그 긴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갈 믿을 수 있는 재무 파트너를 만나는 과정이거든요. 이 부분에 꼭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